본 영상에서 등장하는 인물, 단체, 사건 등은 허구입니다. 현실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수많은 기괴한 사건이 넘치던 어느 날 SCP 재단으로 하나의 사건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사건 데이터베이스 사건 번호 231 2009년 8월 18일 오전 4시 23분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시에나 외곽에서 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변칙성이 발견되었음. 현지 경찰들이 대응했으나 결과적으로 교회 건물이 붕괴되었음. 이후 관련된 변칙적인 현상은 오전 5시 41분에 사라졌음. 재단의 정보 조작으로 인해 현지 언론에서는 휘발유 운송 트럭이 전복되어 폭발했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졌다는 내용으로 TV와 신문에 보도됨. 실제로 해당 사건에선 붕괴된 교회 이외에도 총 9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54명이 사망함. 그리고 이 현상을 SCP-2639로 지정했음. 기괴한 도서관 SCP 재단 시리즈 SCP-2639 비디오 게임 폭력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일련 번호 SCP-2639 격리 등급 유클리드 별명 비디오 게임 폭력 SCP-2639는 1세제곱킬로미터 크기의 공간에서 변칙적인 독립체 및 물체들이 출현하고 한두 시간 후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SCP-2639 현상은 감지가 불가능한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해당 현상에서 나타나는 독립체들 일명 SCP-2639-A로 분류되는 존재들이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SCP-2639-A는 변칙적인 무기들과 장비를 갖춘 3명의 인간형 개체입니다. 각 개체는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은 속도와 힘, 지구력과 부상 저항력 등을 보이며 통증이나 부상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SCP-2639-A 개체가 파괴되면 SCP-2639 구역 내 어딘가에서 파괴되었던 개체와 동일한 개체가 피해를 입지 않은 멀쩡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SCP-2639-B는 SCP-2639 구역에서 전체에 흩어져 있는 서로 다른 22가지 유형의 접촉 불가능한 물체들입니다. 각 개체는 지면으로부터 0.1m 높이에 떠 있으며 일정한 속도로 수평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SCP-2639-B 개체는 SCP-2639-A 개체가 접촉할 경우에만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라짐과 동시에 접촉했던 2639-A 개체에게 이로운 효과를 줬습니다. 상처를 회복시킨다거나 새로운 무기를 준다던가 하는 효과였습니다. 그리고 SCP-2639-B 개체 중에서 탄약꾸러미와 같은 특정 유형의 개체는 SCP-2639-A 개체가 사망하거나 해당 지역 내에서 인간이 사망할 경우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SCP-2639-C는 맞춤 제작된 데스크탑 컴퓨터입니다. 해당 컴퓨터는 별다른 전원 없이도 작동하며 1997년 이래로 심의 개조된 온라인 데스매치 게임 퀘이크를 호스팅합니다. 참가자들은 변칙적인 수단을 통해 호스트 기기와 연결되었으며 이들은 1997년 6월 18일 실종된 청소년 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글로리아 스탠필드 16세, 짐 이어던 16세, 토마스 와든 15세. 이들은 2010년 SCP-2639-C가 재단에 발견되기 전까지 10년 넘게 퀘이크를 플레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SCP 재단에서는 SCP-2639-C를 이용해 2639-A 개체 3명과 채팅으로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채팅을 통해 2639-A 개체들은 본인들이 게임 속에 존재하며 그 게임 플레이가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동안 게임 속에서 사냥했던 괴물들이 사실 인간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재단에서는 2639-A 개체들에게 게임 플레이를 멈춰달라 말하며 현실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후 SCP-2639 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나 재단이 약속했던 2639-A 개체들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연구에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SCP-2639-A들도 재단 측의 채팅을 무시하고 답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CP-2639-A 개체들과 채팅으로 대화했던 재단 직원이 다급하게 SCP-2639-C를 꺼내 전원을 켜고 채팅을 쳤습니다. 그 직원은 SCP-2639-A들에게 위급한 상황임을 알리며 자신을 도와달라 부탁했습니다. 당시 해당 기지는 변칙 개체의 폭주로 인해 기지 내 전 직원이 몰살당할 위기였습니다. 고민 끝에 SCP-2639-A 개체들은 요청을 수락했고 게임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위협이 되던 변칙 개체를 숙달된 테크닉과 팀워크로 순식간에 처리했습니다. 그 후 2639-A 개체들은 재단 직원에게 채팅으로 조심스레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자신들이 조금 전 괴물을 처리하면서 혹시라도 사람을 죽였냐고 물어봤습니다. 재단 직원들은 2639-A 개체들이 타겟을 처리할 당시엔 그 방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SCP-2639의 변칙적인 현상을
재단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평가되었고, 며칠 뒤 SCP-2639A 개체 글로리아 스탠필드 16세, 짐 이어던 16세, 토마스 하든 15세 이 3명은 기동특무부대 오메가9 애송이들로 배정되었습니다. 단 재단의 명령을 듣는 대신 유일하게 내건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조건 괴물만 잡을 거라 요청했었고, 재단에서는 죽지 않는 병사들이며 어디든 순식간에 출동 가능한 점이 큰 메리트가 있었기에 그들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비인간 표적 전문 기동특무부대 오메가9이 창설되었습니다. 현재 그들과 연락할 수 있는 SCP-2639-C는 특수 인증받은 격리실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며 더 이상의 실험은 금지됐습니다. 기록 종료. 게임과 현실이 뒤섞이는 현상 SCP-2639 비디오 게임 폭력. 이유야 어찌됐건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게임 속의 소년소녀들, 이제 사람을 구하고 돕는 일에 그 힘이 쓰이길 바라봅니다. 뉴타입 코너. 뉴타입 코너는 사서님들이 직접 만든 기괴한 존재를 각색하여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100자 미만의 설명과 그림 또는 사진을 보내주세요. 분류번호 21015, 제보자 에펙스, 이름 스왑프 고블린. 이 존재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남서쪽으로 80km 정도 이동하면 만날 수 있는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공원의 특징인 늪지대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악어나 매너티와 같은 동물이 서식하고 있기에 여러 관객들이 찾아오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관객들이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저녁 늦게까지 공원을 관람하였고, 다음날 끔찍한 모습의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당연히 야생동물, 특히나 악어에게 공격당했다고 사건을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의 관리 직원이자 생물학 덕후인 로디는 악어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찾아본 어느 자료에서도 사건 현장에 있던 발자국, 손톱 자국과 일치하는 생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료 직원들은 로디의 주장을 믿지 않았으나 너무나 강력하게 혼자서라도 수색에 나서겠다는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로디는 상관의 허가를 받고 공원 내 관찰실에서 숙식을 하며 괴생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며 로디는 점점 확신에 찼습니다. 그리고 일지를 쓰면서 동시에 음성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4일째 아침 동료 직원들이 출근했고, 그들은 공포에 일그러진 표정으로 차갑게 식어 있는 로디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후 로디가 남긴 일지와 음성 기록을 통해 지난 저녁 무언가 로디를 공격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관련 자료는 모두 압수되었으며 경찰 조사는 야생동물의 습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해당 생물은 오래전부터 늪지대에 서식하는 스왑프 고블린으로 밝혀졌습니다. 2m가 넘는 키에 복부에 뼈가 드러난 형태이며 팔꿈치에는 신경독을 분비하는 뿔이 자라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눈이 없기에 청력이 상당히 뛰어나며 소리만으로 먹잇감의 위치, 크기, 종류, 위험 수준 등을 파악하고 빠르게 급습하여 공격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최소 한 마리를 제압하기 위해선 최소 개인 화기로 무장한 중대급 병력이 필요합니다. 해당 개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생물이지만 늪지대에서만 서식하기에 병력 소모나 자연훼손을 고려하여 박멸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단순 괴담이나 그저 창작물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험 등급 A, 한정된 지역에서 활동하지만 일단 마주치면 평범한 사람은 살아남기 불가능. 접수 완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괴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